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알카삼 여단 부대원들의 손을 잡고 하마스로부터 석방되고 있는 고용의 이스라엘 여성 인질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 모르는 밀리터리,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정당,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만 설명하는 범생사 채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이제 충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하마스, 그리고 그 하마스의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 군사 조직이라 한다면은 바로 알카삼 여단이라 하시겠는데요. 이름을 알카삼 여단이라고 지은 이유가 보니까는 이게 어떤 한 인물의 이름이더라고요. 그거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방송 주제인 알카삼 여단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 보자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알카삼 여단 또는 이즈 아딘 알카삼 여단은 팔레스타인의 정당 하마스의 군사 조직이며 부대 명칭은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지도자였던 셰이크 이즈 아딘 알카삼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일개 게릴라전이 전문인 수준의 사막전, 시가전이나 치르던 동네 당군형 게릴라에 불과했으나 가자지구를 장악한 후에는 북한, 카타르, 튀르키예,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수단 등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나라들이 간접적으로 후원해 주면서 동네 반군 수준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의 반군으로 규모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또 가장 큰 군사 원조 출처는 이란인데 매해 1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연간 3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지원을 늘렸다고 하며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군사지도와 훈련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카삼 여단은 하마스의 군사조직이나 파타 소속의 준군사조직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으며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추정하기로는 약 1만 5천 명, 즉 한 개 사단급의 군세를 거느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5개의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약 2천 명 정도가 이란이나 시리아에서 정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정예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예병들은 하마스의 특수부대원들로 전투력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과 맞먹는다고 한다고 하네요. 알카삼 여단 외에도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연대하는 무장단체들은 모두 5천 명으로 그들까지 포함하면 2만의 군세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자료에서는 군세가 더 늘어 3만에서 5만 명의 사실상 군단급의 병력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알카삼 여단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해 인력 부족으로 골치 아파하는 이스라엘 군과는 달리 알카삼 여단은 인력 충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서구권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감시 때문에 대놓고 무기를 수입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대부분의 무기를 가자 지구의 자력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무기상으로부터 이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 밀수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마스의 후원국인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지원받다 보니 무기들의 상당수가 북한제와 이란제라고 하는데요. 무기들을 보면 웬만한 국가의 보병부대가 쓰는 무기들이며 이스라엘군의 무기를 노획하여 쓰는 것도 개의치 않아서 노획한 이스라엘군의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건물 잔해로 활용해서 로켓으로 만든다고도 하는데요. 물론 첨단 무기는 추적이 되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 재래식으로도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굳이 첨단 무기는 쓸 필요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장비와 화력에서 열세기에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붙으면 저력에서 밀린다고 하는데요. 제해권과 제공권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보복을 할 때 전투기를 이용한 공격과 막강한 보병을 이용한 공격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기계와 부대도 없어서 일반 자동차를 개조한 테크니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전차와 장갑차에 맞서기 위한 대전차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며 하마스의 대전차 무기는 이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장비와 보병뿐만 아니라 헬기에도 위협적이라고 하는데요. 또 훈련도 혹독한 실전 위주에다 이스라엘 군과 하도 치고받고 싸워 실전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 대원들의 전투력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복장도 중동의 무장단체들과는 확실히 다른데 방탄복과 방탄조끼, 방탄헬멧에 총기 부착물까지 목적되어 테러리스트가 아닌 정규군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한 타격으로 공군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 경험과 이슬람 우호국들의 지원으로 알카삼 여단은 보병전이나 시가전에서는 중동에서 최고라는 이스라엘군을 고전시킬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로 단합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심하다 보니 헤즈볼라보다 못해도 이스라엘군보다 더 열심히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의 보병전과 시가전을 무서워할 정도이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하마스를 전투기와 포병으로 공격하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가자지구에 육군을 투입했을 때 하마스의 시가전에 애를 먹다가
결국 평화협정으로 철군하면서 가자지구 점령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2023년에는 여전히 경화기로만 무장한 보병 위주의 무장단체 수준을 못 벗어났음에도 준수한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즈 아딘 알카삼 여단이 보유한 장비는 약간의 박격포, 맨페즈, 대공포, 대전차 미사일, 구소련 규격 로켓과 자체 승호업 생산 로켓 또는 라이센스 생산한 이란제 군사 드론 또는 민간 차량 개조 테크니컬과 북한제와 이란제 개인 화기와 보병 지원하기 정도임에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함락되기 직전의 건물에 급하게 폭탄을 설치해 함정으로 만들고 격발시켜 피해를 강요하는 체첸 전쟁식 소부대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한된 중화기 공급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나름대로 분쟁 전술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작업이 꽤 심도 있게 진행됐다는 증거라고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하마스가 애용하는 로켓 무기가 바로 가삼 로켓이며 제조 과정이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입수하기 힘든 박격포 대신 써먹기 좋으며 주로 유수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 또는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나면 10중 8구 이 무기나 RPG-7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가삼보다도 사정거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난 로켓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사정거리가 가장 긴 하마스 보유 로켓은 이란에서 들여온 이란제 파지르 5로 사거리는 75km의 로켓 발사 중량 1.5톤, 탄두 무게는 175kg에 이르는 사실상 정규군 레벨의 무기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헤즈볼라, 후티처럼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대공포를 보유한 게 아니지만 전투기 격추용 대공무기를 들여오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스라엘의 경제중심 텔아비브까지 사정권에 들고 실제로 2012년 11월 15일 텔아비브를 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란군 측은 하마스의 파지르5 로켓 보유가 직수출이 아닌 기술 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수출 임무를 감시한다고 로켓의 공급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스라엘에게는 더더욱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또 풍선 안에 폭발물도 날려서 이스라엘 내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구실로 가자지구를 폭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때는 이란과 시리아에서 기술 지원을 받은 여러 종류의 미사일과 로켓탄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하며 특히 이란의 기술 지원으로 만들어낸 탄두 중량이 250kg이 넘고 사거리는 160km가 넘어가는 바드르
3라는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하마스에 직접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를 통해 후원한다고 하는데요. 하마스가 시리아 내전 당시 새 후원자 카타르와 튀르키예에 경도되어 시리아 정부의 지원을 포기하자 오랜 후원국 이란과 시리아가 반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마스와는 달리 당시 헤즈볼라는 아예 병력을 파견해 시리아군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합류해 반군 진압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또 하마스가 수십억 달러의 외국 원조를 홀로 통제하는 탓에 하마스 가담이 아니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며 자치정부만 해도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안군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어차피 당장 내일이든 오늘이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회에선 하마스 특수부대는 당장 들어가기만 하면 지역사회, 주변 친구, 이성들에게도 엄청난 선망이 되고 본인이 죽더라도 가족은 하마스나 연관 후원단체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제명에 못 죽을 가능성이 커도 어차피 사람 목숨이 가장 딴 비참한 현실에선 메리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일단 목숨값이 비싸고 잃을 게 많고 주로 자유주의적 진보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갈수록 우경화돼가는 이스라엘 간 벌어져가는 정서적 차이 때문에 군인력, 특히 말뚝 박아야 하는 정예병력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만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민족주의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당국의 편을 들며 반대로 이스라엘에선 특수부대, 전문 용어로 적극 써먹던 이스라엘 베두인, 드루즈 등은 갈수록 배타적, 종교, 인종 차별적으로 변해가는 이스라엘 현실에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심지어 팔레스타인 진영에 합류하는 일까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선 하레디 징기법까지 강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집트가 이걸 알고서는 막아버렸고, 이 때문에 하마스는 지중해 봉쇄를 보트를 활용해서 우회하거나 지하 터널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부품과 무기 소재들을 밀수한다고 하는데요. 무슬림 형제단과 하마스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도 시나이 반도의 무장 세력이 하마스와 연계되다 보니 민감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포함 하마스의 무기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하마스가 저지르지도 않은 짓을 이스라엘이 벌여놓고 하마스의 짓으로 조작한다고 비난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로 들면 PIJ가 미사일 오폭으로 인해 아라을리 병원에 있는 민간인이 대량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 짓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전체 교전비로 보자면 이스라엘이 압도적 우위이며 이스라엘 해군과 공군은 사망자가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우세한 전력에도 열세인 하마스를 멸망시키지 못했으니 실패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산주의 계열인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등의 조직은 남녀 평등을 간판으로는 내걸고 있어 여성 대원들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전투기와 전투기 부품들을 살 수가 없어 공군이 취약해서 반대급부로 방공군을 강화시켜 세계에서 손꼽히게 강한 방공군과 대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다 보니 가자 지구에서 텔아비브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하루면 갈 수 있을 정도로 멀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바로 그 알카삼 여단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방송을 해드려봤는데요. 그리고 잠깐 이거 좀 넘겨짚고 갔으면 하는 게 아까 그 이미지들 중에서 그 몇 가지 이제 무기들의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참고 자료로 봐야 되는 게 일단 그 아까 뭐 대공포라든지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구소련 주격 로켓 이 세 가지 무기가 되면은 이거는 솔직히 참고 자료로 내놓은 게 맞는데요. 이게 그 이미지들 중에서 그 당시 뭐 하마스가 사용했던 무기들 아니 또 알카삼 여단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게 찾으려고 해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오늘 이미지로 나왔듯이 그 참고 자료로 그 알카삼 여단에서는 그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무기들을 이미지로 내놓았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참고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이미지에 나왔던 그 대공포라든지 그 이름이 아까 오리콘 대공포였죠. 그리고 대전차 그 미사일도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인데 이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은 또 뭐 오리콘 대공포도 그렇고 이 두 무기나 이 두 장비들이 진짜 하마스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뭐 하마스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이번 방송에서는 그냥 참고 자료로 썼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뭐 구소련 규격 로켓이라고 나오는데 뭐 구소련 규격 로켓이라고 이제 따로 또 찾아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BM-21 다연장 로켓포가 나와가지고 그거 이미지 외에는 뭐 나오는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오늘 이미지 참고 자료로 써놨는데 이거 그 참고 자료 영상 같으면은 어디 그 참고 자료라고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부주의를 했었네 이번 거는. 아무튼 이렇게
참고 자료로 내놓은 이미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알카삼 여단에 관해서 이제 또 알아낸 것 중에서 이거는 이미지를 따로 가져오지 못해서 이거는 이미지를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 나무위키를 통해 들어가 보면 제가 이게 나무위키 이미지를 가져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그쪽 이미지는 가져오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이미지 저장하는 것 자체가 안 돼가지고 나무위키 이미지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나무위키 이미지로 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나무위키를 통해서 알카삼 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면은 이미지들이 쫙 깔려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알카삼 여단이 분명 현대화된 그런 군대는 맞긴 맞아요. 현대화된 무기나 장비를 갖춘 그런 군대는 맞는데, 근데 보니까는 관련된 이 나무위키에서만 뜨던데, 그 나무위키에서 나오는 이미지들 중에서 하마스 기병대라고 기병을 또 따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이 기병이라고 하는 군대가, 기병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날 이제 현대화된 군대 이미지와는 좀 이질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좀 이미지가 안 맞는, 현대화된 이미지의 군대하고 좀 안 맞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도 하마스, 알카삼 여단, 그 하마스 내에서는 기병을 따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니까는, 이거는 가자지구하고 서한지구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차량하고 기름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는, 차량하고 기름값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기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최근에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마스라고 하는 이 군대가 현대화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탄 기병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는 좀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니까는 뭐 할 수 없이 이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또 하마스, 또 알카삼 여단, 또 하마스 같으면은 이런 기병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에 비해서는 무기나 장비 이런 부분에서 열세한 것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는 이제 전면전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군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이 하마스를 상대로 이제 전투를 치렀을 때 막장 그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도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거는 무기나 숫자만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번 그 하마스의 알카삼 여단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마스의 군사조직 이제 알카삼 여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모르는 밀리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